산불에, 폭우까지 21세기 들어서 전 지구의 기후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폭염일수는 31.21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재난은 늘 약자에게 가혹합니다. 폭염의 고통은 안타깝게도 낮은 곳에 집중돼서 건강의 불평등을 초래했습니다. 사회적 환경도 크게 변하고 있죠. 불평등 문제야말로 전 지구적 사회 문제일 것입니다. 지난해부터는 미투 열풍이 거셉니다. 많은 시민들이, 특히 많은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서 보다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런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들과 우리 사회의 성별 불평등을 규탄하는 미투 집회, 직위를 이용한 갑질, 화장실 불법 촬영과 같은 디지털 성폭력의 근절을 요구하는 집회에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어려움은 앞으로도 크게 가중될 것입니다. 앞으로 5년간 90년대 중후반에 태어난 청년 39만 명이 취업시장에 뛰어듭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일자리는 충분히 만들어지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한때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직업 간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월급이 많으면 좋은 일자리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연봉만 높다고 좋은 일자리가 아니죠. 청년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는 달라지고 있는데 사회의 대응은 너무나 느립니다. 새로운 문제들은 엄중한 만큼이나 또 복잡합니다. 기성의 시각과 관점으로는 새로운 문제들을 풀어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을 당사자인 미래 세대, 오늘의 청년 세대가 주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선배 세대보다 더 오래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오래 살아가야 합니다. 변화를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는 청년들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인 청년들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또 그 역할을 스스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곧 권한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기회와 권한이 없습니다.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서울시 의회 40세 이하 미만의 시의원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6월에 열린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의원 중에서 만 40세 이하의 시의원은 6%, 7명입니다. 크게 늘었죠. 그렇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서울의 만 20세 이상 40세 미만 인구는 전체 서울 인구 중에 31%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청년이 사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외 여러 나라를 보면 청년 정치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제신드 아든 38살짜리 뉴질랜드의 여성 총리입니다. 최근 미국 민주당이 뉴욕주 하원의원 후보로 공천한 오카시오 코테즈는 28살입니다. 스웨덴 교육부 장관 구스타프 프리돌리는 35살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른 국가의 청년들에 비해서 능력이 부족합니까? 열의가 없습니까? 저는 역할을 맡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을 발휘할 환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4년간 서울 청년의회와 함께 청년 정책을 만들어 오면서 우리 청년들이 기회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잘해낼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청년들이 권한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권한을 가지고 자신들의 문제와 또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청년자치정부를 만들어서 서울시장의 권한을 대폭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오늘의 청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년간 청년들과 함께 서울시정을 계획하고 운영하며 만들어온 여러 정책들입니다. 청년수당, 희망2배 청년통장,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공공주택, 청년 뉴딜 일자리,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취업날개 서비스,
청년예술단, 이 모든 정책들은 정책의 만족도와 효과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정책들입니다.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또 충실히 청년들의 제안을 따랐습니다. 서울시는 존중했고 서울시 의회는 전폭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진화합니다. 지난 6년간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온 서울시 정책들은 대한민국 청년 정책의 표준이 됐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청년 자치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민선 7기 서울시는 미래 대응과 세대 균형을 시정의 역점 과제로 삼고 청년 정책과 청년 거버넌스를 시정 전반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미래 세대의 불이익이 없는지 살피고 세대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청년이 서울의 미래를 직접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과감히 지원하겠습니다. 민선 7기 새로운 청년 정책 추진 체계인 청년 자치정부에서는 청년들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청년 자치정부는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민간 거버넌스인 서울청년의회, 그리고 시장 직속의 행정 집행 조직인 청년청으로 구성됩니다. 거버넌스를 통해서 청년들의 요구와 시각이 반영된 정책이 만들어지면 청년이 주도하는 집행부인 청년청을 통해서 집행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러한 당사자 중심의 정책 추진 체계를 통해서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째로 서울청년의회를 상설하고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청년들이 정책을 발굴하고 형성하고 그리고 수기하고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정책의 전 과정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청년 정책 담당관을 청년청으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청년 정책 전담 기능을 넘어서 시정 전반에 청년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조직인 청년청을 시장 직속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청년청을 책임지는 청년청장은 개방형 직위로 열어서 청년 당사자 주도의 개방형 조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역할을 대폭 확대하는 이 조치는 서울시장이 제 역할을 축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시장이 직접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결정하고 서울시가 존중하고 또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전체 서울시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청년자치정부는 올 하반기 출범 준비 기간을 거쳐서 내년에 본격 출범시키겠습니다. 출범 이후에는 다음에 5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일하게 됩니다. 5가지 사업은 각각 공존, 자치, 미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러 세대가 공존하는 서울을 위한 첫 번째 사업은 청년 위원 15% 목표제의 달성입니다. 서울시정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200여 개 서울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35세 이하 청년 위원 비율은 현재 4.4%입니다. 이 비율을 15%로 올리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청년들의 시각과 입장이 두루 반영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둘째, 청년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 발주 사업에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겠습니다. 경험은 짧지만 재능 있는 청년 기업들이 서울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다 많은 청년 기업, 마을 기업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서울시의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청년의 입장에서 검토하는 청년 인지 예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행정은 예산으로 말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 청년 세대의 입장이 과소대표되지 않게 의견을 구하는 그런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네 번째 사업으로 청년 자율 예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매년 500억을 기존의 청년 예산과 별도로
500여 청년들이 서울 청년의회에 소속된 500여 청년들이 1년 동안 수기와 토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예산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가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는 새로운 엄중한 사회적 과제들이,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누구보다도 빠르게 이러한 것들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해서 우리 사회에 드러나는 이러한 새로운 문제들에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지방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교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청년과 지방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지방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자치정부는 내년 3월 출범에 앞서서 청년자치정부 준비단을 꾸려서 하반기 동안 청년자치정부의 동력이 될 사람과 의제를 모아내겠습니다. 준비단은 다양한 청년 당사자, 각계 전문가와 조직으로 구성된 가칭 청년자치정부 조직위원회를 꾸리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다양한 공론의 장을 펼칠 것입니다. 청년자치정부는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서 내년 봄에 공식으로 출범하고 민선 7기 서울시의 청년정책을 직접 일구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제가 쓰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쓰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발표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청년정책 또 중요한 우리 사회 정책에 대해서 청년들이 이 자리에 쓰게 될 것입니다.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한다는 생각으로 서울시의 청년정책을 그동안 시행해 왔습니다. 그렇게 청년들과 만들어온 서울시의 청년정책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표준이 됐습니다. 이제 청년자치정부를 통해서 미래 세대에게 더 큰 권한을 나누고 오늘의 문제와 내일의 문제를 함께 준비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는 상세한 내용의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나오세요. 그동안 뭐 이렇게 저렇게 준비해왔던, 예? 저기 김영경 씨, 또 저 누구야 우리 저 예? 임경지 씨, 뭐 다들 나오세요. 예? 아유. 그리고 이쪽에 자연스럽게 서주시죠. 이쪽으로 와요. 예? 자, 다들 와. 왜 저 뒤에 서 있는데? 와요. 예, 질문 있으신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실 분. 여기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네. 이쪽 앞쪽으로. 그쪽으로 오세요. 요 앞. 우리 저 홍 대표. 예, 첫 질문 받겠습니다. 설명이 너무 완벽했나요? 우리 오마이뉴스 손 부장님 질문 있으실 것 같은데. 서울 청년회의 있잖아요. 지금 연 1회 개최하고 있는데 이거 상설화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상설화라는 게 사실 보기에 숫자를 이렇게 표시해 주지 않으면은 이게 1년에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이게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시위의 여러 가지 일정 같은 거 치러가지고 뭐 일요일날 이제 깜짝 행사로 그냥 끝나고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좀 이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이거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그걸 좀 잡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청년의회는 보통 연초에 그 청년정책 네트워크 멤버들을 모집하고 그 분과를 구성해서 이제 논의를 한 결과를 이제 1회에 걸쳐서 이제 제안하고 서울시정에 질의하고 뭐 이런 형태를 취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미리 계획하지 않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뭐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각해질 줄 몇 년 전에 어떻게 예측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우리 사회 변화가 굉장히 급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의제가 있을 때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좀 상설화해서 현안과 이런 것들을 좀 다룰 수 있게 지금 구조를 짜려고 이제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이 상설화라는 의미는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상설화한다. 그리고 의회 개최 시기 같은 경우를 저희가 적어도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만들어 나가겠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예, 다음 질문 있으신 분. 네, 우리 박대로 기자님 질문 없으세요? 예. 강제 질문을 막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과감한 정책을 갖다가 펴시게 된 것 같은데 청년청이라든가 청년청 같은 경우에도 시장직 속으로 두시긴 하셨지만 실제로 정책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 또 얼마나 힘이 실릴지 좀 의심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오라든가 내지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시겠다 좀 로드맵이 나온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뭐 아까 제가 우리 청년들의 제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책들을 쭉 열거를 했는데요. 사실 그동안은 오히려 이런 구상하고 제안하고 그다음에 논의하고 토론할 사실 그런 플랫폼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지. 사실 저는 청년들이 가진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새로운 시대적 과제들에 대한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이런 다양한 이 이슈들에 대한 감수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런 것들을 보장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담아낼까라고 저는 오히려 걱정을 하는데요. 한번 우리 임경지 씨나 누가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여기 와서. 방금 그 질문. 저는 서울시 청년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임경지라고 하고요. 준비단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본 사실 청년 문제라고 하는 게 기존에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 가령 청년활동 지원이라던가 청년 주거 정책, 그다음에 금융 관련한 지원 정책, 대학생 이자 지원 등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청년 문제는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 특히나 서울이라고 하는 수도권 집중이 굉장히 심한 대한민국에서의 대도시의 지속 가능성 문제와 이제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님께서 앞서 설명하셨을 때도 인구절벽이라던가 미세먼지, 폭염 등과 같은 환경 문제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사회 구조 변화를 얘기하셨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실제로 청년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리고 해결하고자 하는 청년 문제는 한국 사회 문제를 보다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실제로 기존의 행정의 어쨌든 여러 가지 칸막이 등이 많은 협치를 통해서 일정 정도 완화된 부분은 있으나 보다 더 좀 더 가볍고 또 빠른 조직으로서 그 문제를 대응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역시 실제로 시가 직접 결정하고 여러 가지 탑다운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아까 이제 그 청년의회 상설화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기본 회의 개최 수가 많다는 것만이 저 상설화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기본 그 의사결정들이 의회와 협력하고 또 시 집행부 내에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반영되는 것 또한 저는 상설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시의회 생각하시면 상임위원회가 있고 기본 본회의가 있듯이 청년의회 역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그 의사결정을 누락 없이 청년들의 의견을 누락 없이 보장하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수기와 공론을 갖춰서 청년들이 아젠다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그때는 기존의 상상력을 보다 더 강화된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최근에 청년의회의 4년차를 거쳐서 확인된 여러 가지 청년들의 요구가 좀 높은 문제로는 디지털 성범죄라거나 직장 내 권익 침해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가장 높게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협력해서 결정할 테니까요. 기자님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런 저희가 아젠다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좋은 기사와 또 언론 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하시네요. 들으셨죠? 김선희 부장님, 네네. 들으셨죠? 네. 이 정도 수준입니다. 네. 네, 김선희 부장님.
시장님이 개요를 설명하실 때는 사실 조금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똑똑하죠. 네, 청년 하시는 자치 정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니까 훨씬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아요. 결국 시장님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니까 가능한 건데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누가 이런 의견을 수렴하고 또 청년의회를 꾸려가고 청년청장이 돼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소위 말하는 청년자치를 잘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인물들이 이런 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좀 인재를 영입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고 하는 청정넷이라고 하는 이 조직을 우리가 운영을 해왔고 그 과정 속에 사실은 청년 리더들이 상당히 발굴되고 육성돼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그 과정은 오히려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우리 김영경 씨 누가 설명하나요? 김영경 씨 오래 해왔죠. 누구? 운영위원장, 청정넷 운영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차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어쨌든 전문가라던가 어떤 누군가가 어떤 정책을 만든다던가 이런 이야기들이 보통은 되게 유명한 사람 혹은 정치인 혹은 전문가 사람들이 정책을 만드는 과정 안에서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어떻게 당사자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했었던 거고 그래서 누군가가 전문가, 정책의 전문가가 아니라 나의 일상에 고민을 하고 있는 그리고 내 일상을 어떻게 바꿔보고 싶은지 많이 고민했던 사람이 저희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전문가들이 청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책적 언어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의 언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 사회 문제로 같이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이 일련의 과정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뭐 리더가 된다던가 누군가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청년이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라면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리고 이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청년들이라면 함께 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그런 자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전에 이렇게 왔더니 기자분들 중에 이제 이게 실험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실험은 지난 5년간 저희가 충분히 하면서 그 사람과 의제와 역량 같은 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지금은 사실은 실험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지금까지 등장했던 사람과 어떤 역량을 좀 더 제도화하고 그래서 이미 이제 있는 역량을 서울시정 안으로 이렇게 대폭 수용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 마지막 질문 금보령 기자님. 네, 여기 보면은 청년청장 같은 경우에 개방형직으로 열어놓는다고 하셨는데 그 경우에는 혹시 청년이 그럼 청장으로 할 가능성도 높은 것인지 그리고 서울 청년의회 같은 경우에 벌써 뭐 청년수당이나 희망두배 청년통장 같은 걸 만들어냈는데 그럼 앞으로 내년에 이제 3월부터 하실 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책은 혹시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하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요. 예. 당연히 청년이 청년청장을 맡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든 그 국민 속에서 뽑는 것이 아니고 청년들 중에 뽑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4급 개방형으로 뽑겠다는 것이고요. 4급, 그러니까 우리적으로 따지면 과장급이죠. 그 다음에 청년청장 선발을 위한 직무 기준이나 필요 자격 요건, 공모, 그리고 임용 기준, 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년이라면 청년 정책에 관해서 다양한 이런 이미 경험과 이런 걸 축적해 왔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렇게 훌륭한 청년들 중에서 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뽑을 그런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공식
질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개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